분쟁으로 시끌했던 피프티피프티가 드디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첫 활동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참석인데요. 전 멤버가 된 3인방은 여전히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만 홀로 빌보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1월 16일 오후 키나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 참석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키나는 취재진의 하트 포즈를 하기도 하고 손 인사도 했습니다. 키나는 너무나 영광스럽다. 열심히 잘 다녀오겠다. 감사하다고 빌보드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후니스 보고 싶었다. 열심히 다녀오겠다. 곧 만나자. 사랑한다며 팬들을 향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톱 듀오, 그룹 부문에는 피프티피프티 외에 에슬라보 나르마도, 푸에르자, 레지다, 그루포 프론테라, 메탈리카가 올랐습니다.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서 피프티피프티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 뉴진스와 트로피를 두고 겨루게 됐습니다. 쟁쟁한 후보군은 피프티피프티의 해외 인기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키나는 함께 데뷔했던 3인을 뒤로하고 소속사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7년 반의 연습생 생활 끝에 글로벌 음원성과 빌보드 정산이라는 달콤한 대가를 얻게 됐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대중을 속이려고 했던 이들은 뒤늦게 그 거짓들이 모두 탄로나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피프티 사태를 다뤘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직후 멤버들의 피해 주장에 치우쳐 보도했다는 편파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후속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도록 후속 방송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방송에서 내부 관계자로 소개된 남자 직원 A씨가 실제로는 대역 배우였으며 인터뷰를 했던 인물은 여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이 인물은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11일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어트랙트 직원이 아닌 더기버스 직원으로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일을 했으며 더욱이 5개월만 있었던 직원이기에 월말 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매번 참가했다는 증거도 넘쳐났지만 그알 측은 어트랙트의 주장은 무시한 채 멤버 측의 이야기만 전달했죠. 성별까지 바꿔가며 대역을 썼음에도 재연 상황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그 알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어트랙트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면 조작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알 측은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라는 또 다시 기약 없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편파 보도 논란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후속 보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는다면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거 아닌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분쟁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키나는 빌보드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전홍준 대표의 세심한 배려심이 또 한 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우선 피프티라는 그룹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전홍준 대표는 이번 시상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피프티가 시상식에서 빛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을 전홍준 대표인데 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빌보드 시상식은 전쟁 등 여론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키나는 18일 날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해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어트랙트 USA의 CEO 김세황도 참석합니다. 여기에 어트랙트 직원 한 명까지 함께하여
총 3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자신이 빠지고 3명의 인물이 참석하는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전 대표는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온라인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해요. 전날 프라이빗 파티를 하는데 언론에 노출 안 돼요. 그래서 빌보드 측에서 마련한 포토존에서 아마 사진 찍을 것 같고 LA에서 하고 거기서 18일 날 키나하고 어트랙트 USA CEO인 김세황, 저희 회사 스태프 1명하고 3명이 참석할 거예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가면 좀 뭐하지. 그 다음에 3명이 들어가는데 원래 나보고 들어가라는데 프라이빗 파티에 내가 가면 뭐해.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 경험 삼아서 들여보내고 영어를 다 하니까. 그래서 세황이가 영어 완벽하게 하니까 세황이 통역 겸 CEO 겸해서 이제 들어가서 교류를 하는 거지. 음악적인 교류나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오는데 언론에 오픈되는 거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보다 직접 현지에 가서 경험을 쌓고 돌아오라며 직원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전 대표인데요. 이어서 19일 시상식이 열리는데 여기서 수상을 할지 노미네이트 된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며 심정을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키나와 김세황 CEO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세황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세황이 직접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향후 사업 얘기를 풀어가는 게 맞다는 것이 전 대표의 판단인데요. 또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빌보드에서 키나의 무대를 볼 수 있을지입니다. 빌보드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일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퍼포먼스에 수상까지 한다면 더더욱 전 세계의 피프티와 키나라는 멤버를 알리는데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본래 피프티는 4인조이지만 현재 키나 홀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도 전홍준 대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대표는 빌보드 측에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파티를 참석한다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계속 접촉 중인데 빌보드 측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뭐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퍼포먼스는 못할 것 같아요. 수상하든 못하든 간에 혼자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아니까 퍼포먼스를 준비하라는 말은 현재까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일으킨 그룹의 무대를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3인방이 스스로 복을 찾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빗 파티이기에 그 안의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입장에 앞서 포토존에서 키나와 김세황의 모습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금을 외치며 소속사를 떠났지만 결국 마지막에 돌아온 키나는 정산을 받게 되었고 3인방은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키나의 정산 규모는 수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멤버들이 해결할 돈 직접비 30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총 투자비를 살펴보면 직접비 30억 원, 간접비 33억 원, 예비비 17억 원입니다. 이 중에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 원이 큐피드라는 단 한 곡의 음원만으로도 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익금이 이번에 키나에게 정산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멤버들이 이탈하면서 정산 구조 등을 문제 삼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6월 이전까지의 활동만으로 직접비의 대부분이 상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이런 구조로 돌아가면 이 정산 구조에서는 우리가 정산 받을 돈이 없다. 엉뚱한 곳으로 다 빠져나간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키나는 정산을 받았습니다. 즉,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충분히 정산을 받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키나뿐만 아니라 3인방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왜 당장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선 어트랙트는 3인방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으니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9월까지는 30억 직접비가 전부 다 상환되지 않았기에 10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인방에게 어트랙트는 10월 말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 전까지 발생한 10월 수익에 대해서는 3인방도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위약금과 위약벌 때문입니다. 즉, 그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멤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어트랙트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3인방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빼돌릴 재산까지 되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걸어놓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어트랙트에서 정산해줄 돈 역시 결국은 어트랙트가 다시 받아야 되는 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고 정산해 줄 금액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3인방이 키나도 받았다, 정산금을 달라 고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인방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못인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질 문제지 아직까지 우리의 잘못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약금, 위약벌 내용에 포함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가린 후에 줄 돈이 있으면 주고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키나 또한 함께 소속사를 이탈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로 복귀하면서 키나는 위약금, 위약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키나 역시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복귀하면서 어트랙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키나에게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어트랙트의 이와 관련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지으면 멤버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멤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 세력에 휘둘렸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입장이었기에 키나가 늦게라도 돌아왔지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키나는 마지막까지 무릎 꿇어가며 3인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선 것은 3인방이었고 홀로 돌아온 것은 키나였습니다. 함께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자리를 찾은 키나와 여전히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3인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음악 거장들과 만나는 키나를 바라보며 3인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너무도 늦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키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